글쎄요, 오늘 새롭게 보도된 이 내용을 좀 하나씩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청와대가 국방부 정책실장과 대변인 그리고 육해공 공보 담당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한의 문제 이 보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6일 남조선 전투기 20여 대와 해군 2함대 소속 고속정 등을 소해 열점 지역에 내몰아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남쪽 군부 호전강들이 자행한 이러한 망동짓은 강한 유감이요 군사적 대결의 극치이다. 이번 합동연습은 지난 시기 북남 쌍방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던 조선소의 최대 열점 지역의 공중과 해상에서 감행되었으며 더욱이 엄중한 것은 남조선 군부가 우리를 적으로 지칭하고 이러한 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는 사실이다. 이 얘기는 좀 더 자세히 처음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인근 대표님. 네. 그래픽에도 일명요연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지난 6일부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차례로 좀 살펴주세요. 서해에서 지난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서해 방어 사령부, 서북도서 사령부가 창설이 됐고 그 서북도서 사령부는 해병대예요. 예. 그 해병대가 직접적으로 이제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했을 때 뭐 공군을 부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무력을 창설을 하고 공군의 직접 지휘를 받아서 그 공군을 지휘할 수 있는 서해에서만은 공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군 지휘에서 훈련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해군 해병대 주도로 공군의 지원 전투기들이 동원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서북도서 서해 5도를 공격하는 북한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훈련이었어요. 그거 이제 했다고 5월 7일 날 국방일보가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보도잖아요. 그렇죠. 국방일보 보도. 네, 국방일보 보도 정상적인 거고 거기에 이제 적의 도발 원점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저 의외다. 요즘 국방일보가 이 정도로 제대로 좀 쓰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저 한자로 적이라는 표현 그렇죠. 자체도 그래요. 요즘 국방백서에 국방백서에 적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일보가 사실은 최근에 그동안 국방일보는 군 출신 장성이 계속 맡아왔어요. 예. 그것도 군 공보 출신 장성이. 그런데 최근에 H모 언론 그 신문사의 기자 출신이 지금 국방 홍보 원장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기조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렇게 적이란 말 썼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날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정은공보실 그리고 정책실 담당자를 다 호출을 한 거죠. 화면을 더 보실게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의 핵심은 이 자리잖아요. 북한의 반발이 있자 곧바로 청와대가 군 관계자, 정책실장, 대변인, 육해공 공보 담당자 불러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물었다는데 오늘 오후에 얘기 나온 청와대 입장은 질책은 아니었다. 그리고 사실 오보보다 더 나쁜 게 과장보도다. 청와대 입장은 이렇습니다. 자, 오보보다 더 나쁜 게 과장보도다. 자, 과장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럼 적이라고 한 게 과장이냐? 그럼 적이라고 한 것을 국방일보가 그렇게 적었고, 그 국방일보가 그렇게 적는 데는 사실은 각 군에서, 특히 이제 해군, 이런 곳에서 보도 자료를 국방일보에게 그렇게 보내줬기 때문에 국방일보가 그걸 받아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과장보도 또는 원점 타격 왜 이렇게 강하게 쓰냐?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사실 청와대에서 제가 이제 이런 업무 일을 한 지 꽤 사실 오래됐는데, 각 군의 정원공보실에 있는 공보 담당자들, 예. 그리고 정책실 담당자들을 이렇게 일시에 청와대로 불러서 이야기를 한다, 회의를 한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잠시만요. 저를 화면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호출을 한 것 자체가 정례적이지 않고 이례적이라는 말인 거죠.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한 지 10여 년,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저는 각 군의 정원공보실장 또는 이 정원공보 담당자들이 청와대 일시에 국방부 합참 육해공이 다 이렇게 불려가서 회의를 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 대표님 말씀은 오늘 청와대는 그러니까 이 질책성 호출이 아니다. 그것 자체가 과장보도라는 게 청와대 입장인데 신 대표님 말씀은 호출 자체가 질책이다라는 말입니까? 아주 이례적이고 그 이례적인 호출한 원인은 뭐냐? 국방일보 보도 그리고 그 이전에 그 국방일보 보도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의 서해 도발 원점에 대한 타격 훈련 이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한 그러면 무슨 훈련 내용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압박인 것이죠. 예. 청와대 행정관이 그 국방부 주변에서 육군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브리핑실에 가서 직접 브리핑을 듣고 또 지난번 속초에 이제 북한 어선이 들어왔을 때
청와대가 이 문제 관련해서 직접 이제 브리핑을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군이 어느 정도 위상이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 지금 이번 회의도 마찬가지지만 청와대가 각군 뭐 정책실과 지금 뭐 홍보단을 다 불렀다? 그거 자체만으로도 저는 제가 볼 때는 군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굴욕적인 게 아닌가라는 또 그 생각도 들어요. 신대엽 씨, 그러면 글쎄요, 뭐 일각에서는 뭐 통일부도 아니고 국방부는 뭐 이 정도 보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면서도 어쨌든 청와대가 호출을 했다는 것도 질체성 호출인다면 GP 이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혹은 국방부가 그렇게 큰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반발이자 청와대가 움직였다. 뭐 이것도 사실상 눈치 보기 이런 의혹도 제기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합참이 GP 총격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합참 작전 본부장까지도 나와서 중장이 나왔죠. 그렇게 해서 브리핑을 하고 할 때 사실은 굉장히 공색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또 자기 스스로도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면서 저거 혹시 청와대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정한 게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서 저렇게 스스로 군인으로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 기자들 간의 내용도 사실은 대화들도 있었을 정도였거든요. 예. 그렇다는 것은 최근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보도 훈련에 대한 보도 활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억제하고 이렇게 된다면 도대체 군의 사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군의 존재는 또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어훈련도 정상적인 거고 정상적인 보도인데 글쎄 그러면 앞으로 청와대의 입장은 물론 뭐 질책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례적 호출이라고까지만 하더라도 앞으로 국방부 국방일보나 혹은 우리 군의 훈련에 대해서 앞으로 사전 협의를 이제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항상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북한 노동신문 같은 경우는 선전선동부 사전검열 다 받고 노동신문에 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방일보도 국방일보의 편집부가 당연히 있을 텐데 거기서 하지 않고 청와대의 사전검열을 받아야 되면 북한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신 대표님, 근데 좀 너무 절대 비교를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뭐 어떻게 노동신문과 국방일보를 비교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훈련이었고 만약에 글쎄요 적이라는 한자 표현이 과도했다면 여러 가지 루트로도 할 수 있는데 이례적인 호출 그리고 국방일보 보도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까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그냥 뭐 기본적인 문제는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전 협의라는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왜냐? 국방일보는 데일리 신문이에요. 예. 매일 그 조간신문으로 발간하는 신문인데 그걸 어떻게 매일매일 청와대의 지침을 받고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애초에 국방일보나 국방홍보원에 그 담당자를 관련한 담당자를 협조 담당자를 내려보냈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협조 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국방일보나 또는 지금 이 비단 국방일보가 문제가 아니에요. 육해공군 합참의 정훈공보, 정책실 모든 것이 지금 유관기관들이 다 있는데 예. 그것의 모든 보도 행위를 국방일보가 해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애초에 보도 자료를 만들 때부터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그럼 국방부는 왜 있는 것이고 사실 이건 안 맞죠. 그래서 이런 협조회의 자체가 사실은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 조금 좀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도한 행위다라는 의식을 갖는 겁니다. 신 대표님 얘기 쭉 들었는데 화면에 보는 이 얘기 한번 하고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로널드 레이건호 수리 중이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다시 지금 출항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 누굴 겨냥한 겁니까? 자,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작년 12월부터 원자로 수리를 했습니다. 예. 원자로의 폐기물을 이제 걷어내고 그걸 이제 재처리하는 수리를 하고 5개월 동안 수리를 하고 며칠 전이죠. 5월 5일 12시에 출항했어요. 출항해서 지금 도쿄 앞바다에서 전투기 이착함 훈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투기가 이제 5개월 동안 쉬었기 때문에 여기 다시 날아와서 이 로널드 레이건 갑판에서 이제 이착함 훈련을 하고 나서 이제 제대로 됐구나 하고 나면 작전 배치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지금 왜 나왔냐? 바로 중국 그리고 중국의 어떤 그 대만 압박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나왔지 않느냐라는 관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육해공 관계자들을 불러 모은 이유 관련 소식 청와대 입장까지 들으면서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여의도 정치권 이슈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